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환율의 미스터리를 풀어보고 한미일 경제를 관통하는 새로운 법칙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금리, 환율, 그리고 지정학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어떻게 거시 경제의 미래를 그려나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원화와 엔화는 놀랍도록 동조하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경제 모델로는 이 현상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통화 환율 추이를 보면 원달러, 엔달러 환율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금리차 역설을 보면 미일 금리차 축소는 전통적으로 엔화 강세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후 지속된 금리차 축소에도 엔화 약세는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시장과의 불일치도 발견됩니다. 2025년 7월 이후 코스피와 니케이는 나스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자본 유입 요인이 있었지만 해당 국가 통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존 모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한국의 금리 정책은 이제 물가와 성장이라는 전통적인 변수 외에도 가계부채와 환율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더해진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볼 때 물가는 1.8%로 안정적이었고 성장률은 0.8%로 침체 우려가 있었으며 가계부채는 6.27 대책으로 안정세를 찾았고 환율은 1350원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금리 인하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11월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2.3%로 상승 압력이 나타났고 성장률은 1.8%로 회복세에 접어들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9.7 대책 이후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환율은 148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즉 11월에는 네 가지 변수 모두가 빨간불로 바뀌며 정책적 선택지를 마비시켰습니다. 특히 환율은 정부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와 달리 높은 환율이 더 이상 국가 위기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순채무국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곧바로 국가부도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1조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순채권국입니다. 물론 환율 상승은 수입 의존 서민과 기업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동시에 달러 자산을 보유한 해외 주식 투자자 등에게는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환율의 영향력이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위기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환시장의 핵심 동력은 펀더멘털보다는 환율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강력한 심리에 있습니다. 미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포모 FOMO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승 기대 심리에 대해 정부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연장하는 등의 조치는 환율의 방향 자체를 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변동성을 관리하여 투기적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속도 조절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매파적 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의 인상은 비둘기파적 인상에 가깝습니다. 즉 안심시키는 발언과 함께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한하며 시장의 긴축 기대를 꺾어버린 것이죠. 반면 매파적 인상은 단호한 긴축 의지를 천명하며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청산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일본은행이 진정한 매파적 긴축으로 전환하고 둘째,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 연준이 공격적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가능성과 관련된 시장의 기대입니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하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금리를 1%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며 자산 시장의 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물가라는 강력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조차 물가 안정을 주요 경제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무리한 금리 인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의 자율성은 제약받을 것입니다. 미래 거시 경제의 향방은 인공지능, AI가 과연 1990년대와 같은 생산성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AI가 생산성 혁명을 성공시킨다면 우리는 유토피아와 같은 신경제를 맞이할 것입니다. 생산성 증가는 성장률을 높이고 물가를 낮추며 자산시장의 붐과 함께 저금리 시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1990년대 나스닥의 급등이 좋은 예시죠. 하지만 AI가 생산성 정체를 겪거나 혁명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디스토피아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며 자산시장은 침체되고 고금리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AI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주 상승을 넘어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꿈의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미일 3국의 의도된 통화 약세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 통화 약세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동맹국의 통화 약세를 용인함으로써 관세로 인한 공산품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의도된 통화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뒷받침됩니다. 첫째, 시점의 일치입니다. 원화와 엔화의 동반 약세가 시작된 2025년 7월은 한미, 일미 간 관세에 대한 무역 협상 기본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둘째, 미국의 침묵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례적인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유럽의 제외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단일 정부가 아닌 유럽은 이러한 공조에서 제외되었고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미일 3국의 한정된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칙 하에서 투자자는 두 가지 핵심 변수를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환율의 재해석입니다. 급격한 변동성이 없다면 현재의 원화 약세는 위기가 아닌 수출 기업의 관세 부담을 상쇄하는 우호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위기설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장기 방향성의 핵심입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운명은 AI의 생산성 혁명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주 동향을 넘어 이것이 실제 생산성 데이터로 증명되는지 여부가 향후 10년의 거시 경제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 금은 포트폴리오의 영구적인 보험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금은 첫째, 다른 금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위기 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둘째, 원화 투자자에게 금 투자는 자연스러운 달러 자산 보유 효과를 제공합니다. 셋째, 부채 위기의 해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통화량을 급격히 늘려야 할 때 금의 가치는 부각되었으며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시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화시장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펀더멘털을 넘어 시장 참여자의 심리와 지정학적 공조가 환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둘째, 경쟁에서 공조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암묵적 합의는 과거의 경쟁적 통화절하가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용인으로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부의 향방은 AI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자산시장의 가장 큰 동력은 AI가 촉발할 생산성 혁명의 성공 여부이며 이는 모든 투자자가 주시해야 할 궁극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